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윤영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입문 가이드 새 세션을 잘 들으셨겠죠? 잘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논문 글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쓰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사실은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 시간에서는 어렵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별도의 세션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글쓰기의 중요한 핵심적인 팁만 몇 가지 얘기하는 걸로 이번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팁을 이용하든 또 자신의 방법을 쓰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제 드디어 논문을 쓸 때가 됐다. 정말 여러분 축하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뿌듯하죠. 그런데 이게 글 쓰는 것도 좋은 연구 결과를 얻어내는 것 못지않게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공계 학생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주로 사이언스, 피지컬 리뷰 레터 등등과 같은 과학적인 이런 저널의 논문 얘기도 하고, 또 엔지니어링, 무슨 엔지니어링이라고 붙은 이런 쪽 저널을 내기도 합니다. 저널의 논문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학문 분야마다 글을 쓰는 스타일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논문을 쓰고자 하는 제출하고자 하는 저널을 잘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에는, 특히 우리가 이공계 글쓰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데요. 일단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요, 오리지널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앞에 연구의 속성에서 우리가 이걸 강조했는데요. 논문이 오리지널 하지 않다면 이거는 100% 리젝트가 됩니다. 거절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significance, 의미심장해야 돼요. 파급력이 커야 돼요.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좋습니다. 이제 저널마다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하냐, 이게 임팩트가 있느냐 하는 거는 그 저널의 성격 또는 수준마다 보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심사자들이 여러 명이 붙는데 심사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좋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치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오리지널 임팩트가 있어야 좋은 연구가 되겠고요. 그게 논문으로 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썼죠. 그러면 이제 써서 제출을 했다고 합시다. 제가 쓰는 요령에 대해서는 다음 조금 이따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심사자들이 정말 이 몽둥이 같은 걸 딱 들고 말이죠. 여러분을 이제 지켜보고 째려보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새로운 건지 또는 이게 제대로 한 건지 방법이 틀리지 않아 이런 거를 열심히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바로 표절을 조심해야 됩니다. 표절. 남의 거를 이렇게 잘못 갖다 쓰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논문이 나오고 나서라도 표절 시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표절이냐 아니냐, 여기 때로는 약간 어렵기도 한데 여러분이 그 표절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별도로 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도서관 같은 데서 보면 표절에 대한 그런 강의도 있고요, 또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절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표절의 예를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걸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논문에 어디 보니까 인트로덕션에 무슨 이게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글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컷 앤 페이스트, 부분적으로 요 논문에서는 요걸 컷 앤 페이스트, 저 논문에서는 요걸 컷 앤 페이스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를 보고 자기 말로 다시 쓰면 됩니다. 그 내용을 같이 써도 되는데 자기 말로 다시 써야 돼요. 그리고 인용도 또 필요하다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표절에 대한 거는 많은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기를 바라며 표절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논문에는 정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이 5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여기 제 손바닥을 올려놨습니다. 손바닥 여기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여러분 손바닥을 같이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해주면 기억이 잘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논문에서 한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대부분의 논문의 뭐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은 뭐 초록에도 들어가고 서론에도 들어가고 결론에도 들어갈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면 뭐 초음파의 방향을 쉽게 조절하는 기술 또는 뭐 그런 원리 뭐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좀 구체적이 돼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무엇을 한 것인지 명확해야 되겠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왜 그런 연구를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자연과학인 경우에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내가 해를 구하기 위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지 이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그 근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해야 되겠고요. 요새는 많이 응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과학적인 논문 중에서 뭐 사이언스나 뭐 네이처 이런 걸 봐도 이 연구가 어디에 응용이 된다. 인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한다는 걸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용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임팩트 부분이에요. 임팩트한 내 임팩트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좋기는 이 분야에도 쓰이고 저 분야에도 쓰이고 저 분야에도 쓰이면 정말 임팩트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특정 분야에 임팩트가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인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게 왜 했는지 임팩트가 뭔지 응용이 뭔지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첫 번째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한 게 없는지를 여러분이 밝혀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이제 내가 초음파에 대해서 뭐 방향을 피는 연구를 했어. 그러면 친구나 또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비슷한 연구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가 되게 쉬워요. 심사자들도 되게 보면 이거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가 오리지널하다는 것을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입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터러처 리뷰, 문헌 리뷰를 해야 됩니다. 문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헌 조사를 해서 내가 전체 이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던 모든 문헌을 보니까 내 한 연구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명확하게 밝히는 거죠. 근데 어떤 논문들을 보면 학생들은 보면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써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요? 내 연구가 오리지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리터러처 리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리뷰 아티클을 쓰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논문에서는 이 리터러처 리뷰의 목적은 뭐라고요? 내 연구가 오리지널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런 게 없고 나는 이런 걸 했다.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은 자, 내가 첫 번째 이런 걸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네 아이디어가 뭐냐? 뉴 아이디어 여기 이제 뉴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리지널리티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네 아이디어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제 뭐 이론이 됐든 실험 방법이 됐든 뭔가 됐든 여기를 제시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그 다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진짜 돼?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5번째입니다. 정말 돼? 그러니까 프루브를 해야 돼요. 내 아이디어가 진짜로 워킹한다는 것을 프루브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이건 글을 잘 써야 돼요. 그거를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프루브했다는 걸 써야 되는데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면서 특히 이게 오리지널하다는 것도 여기서 잘 묻어나도록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글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무엇을 해야 되는, 무엇에 대한 건지, 그 다음 이 연구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왜, 임팩트 쪽을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남들이 한 게 없는지, 즉 내 연구가 오리지널한 걸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 아이디어가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고, 5번째는 정말로 이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뭐 실험 결과든 뭐 시뮬레이션 결과든 이론이든 여러분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쓰는 논문이나 저널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때로 이렇게 잘 이렇게 버무려서 적절히 양을 조절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글이라는 것도 논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작품입니다. 작품. 여러분 영화를 여러분 보시죠. 영화 또는 책도 있고 어떤 영화가 좋고 어떤 책이 좋습니까? 감동이 있는 게 좋아요. 감동이. 그래서 이 논문을 읽고 나서 논문을 읽는 사람이 감동이 느껴질 수 있도록 쓰면 참 좋겠어요. 근데 감동을 주려면 사실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결과를 하더라도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도 이게 잘 꿰어내지 못하면 잘 전개하지 못하면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논문도 기승전결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써야만 글이 전달이 잘 되고 아주 좋은 글로서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공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글이라고 해서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감동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글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좋은 논문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을 많이 보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여러분이 정말 많이 배울 거예요. 좋은 논문이라는 거는 뭐 인용이 많이 되기도 하고 글을 또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되면 여러분이 글쓰기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입문 가이드 네 번째 내용인데요. 논문에 꼭 담아야 할 5가지 요소. 여러분 이제 손을 펴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글 쓰는 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어떤 종류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도 공학이나 과학 분야에서는 이 5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4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5번째 세션은 다음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